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이미 죽고 아래에서 이렇게 싹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작년에 여기 동해 입어가지고 표피 갈라졌던데 감아줬는데 좀 늦게 발견한 것 같고요. 그 아랫부분에서 지금 싹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뿌리가 그렇게 많이는 안 다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밟아 볼까요 한번? 이렇게 쑥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두더지 구멍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초나무 주위는 건차 갈 때마다 꼭꼭 밟아서 두더지 구멍으로 물이 흐르거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싹을 겨우 냅니다. 뿌리가 거의 죽었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래에서 이제 싹을 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싹을 엄청나게 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싹 겨우 내가지고 얘는 이제 또 시들시들하죠. 여기도 밟아보면 분명히 여기 이렇게 지금 두더지 구멍, 어이구 이거 발이 뭐 거의 10cm 가까이 들어갑니다. 두더지 구멍이 이렇게 지금 난 그런 걸로 봐서는 밟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도 지금 이쪽으로 두더지 구멍이 지금 밟혀집니다. 어이구 여기는 완전히 그냥 허당이네. 땅이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허당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배말입니다. 배말. 여기 결론적으로 뱀 땅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뱀이 여기다 지금 알을 이렇게 나눌 정도로 땅이 허당이 됐으니까 산초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죠. 이 배말이 이렇게 까져 있으니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엔 봄에 숲이 갈라진 거를 발견하고 아마 일찍 감아줬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지만 약간 다른 나무들보다는 가지가 굵게 형성은 안 되고 좀 가늘게, 그러나 자라긴 제대로 자라는 거 봐서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감아줬던 거 요거는 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위에 저 앞에 보이는 나무도 가지가 큰 것 중에 하나는 완전히 죽어서 말라졌고요. 한쪽 가지는 그래도 힘을 좀 이제 받고 있는 걸로 봐서는 뿌리가 완전히 망가진 애는 아니고, 뿌리는 살아있는데 지금 가지가 이것도 한 30cm지만은 굉장히 가늘게 자랐죠. 이 나무도 밟아보면 두더지 구멍이 밟혀질 거예요. 아마 여기 푹푹 빠지는 거.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 대부분 여기 지금 쑥쑥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바로 이쪽으로 지금 두더지 구멍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된 게 느껴지고요. 여기도 지금 바로 쑥쑥 들어, 이게 지금 두더지 구멍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나무가 못 자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는 뜯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서 힘 받아갖고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 구멍. 여기 이게 지금 현재 구멍 그대로 있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뿌리가 못 자랄 수밖에 없죠. 발로 밟아서
두더지 구멍을 최대한 없애줘서 여기로 장마철에 물이 안 흐르게끔 해주는 게 이 나무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팁. 이것도 뜯어내 버리고, 이런 가지는 이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잘라내 버려야 되고요. 이 친구는 여기 갈라졌던 게 이렇게 아마 흠집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기가 갈라졌던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갈라졌던 데가 감아주니까 더 이상 벌어지진 않았지만 치유가 되면서 여기 지금 살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가지는 완전히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초나무 주변은 관리하실 때마다 좀 꾹꾹 밟아주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야 이런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올해 동해 피해로 이제 수피가 갈라졌던 나무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봄에 감아준 거거든요. 색깔이 아직 안 변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랫부분에서 싹을 올리고 윗부분도 싹을 내긴 냅니다만 힘을 받고 있어요. 끝에 보면 끝들이 좀 이렇게 똑바로 안 서고 휘어졌죠. 날씨는 아까 기온이 한 36도 정도 기온이 올라갔던데, 이런 경우에 숲은 뿌리가 지금 완전히 그 정상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좀 꼬부라지고 그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좀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 싶을 때는 꼭 주의를, 이거 여기도 지금 현재 두더지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심하네요, 이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안 올 수가 없죠. 여기로 이렇게 구멍이 갔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두더지 구멍에 물이 차면 산초나무는 노출된 걸로,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햇빛만 안 들어간다 뿐이지, 그때 뿌리가 공기 중에 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나무가 겨울에 예를 더 봅니다.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꼭 산초나무 근처 오실 때는 필요 없더라도 여기로 지금 이렇게 지금 두더지 구멍이 여기로 이렇게 밟으면 다 느껴져요. 그래서 꼭꼭 항상 밟아줘서 산초나무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관리해 주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도 밑에서 나는 싹은 제거를 해주는 게 낫겠죠. 이것도 제거해주고,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것도 풀어주고요. 그냥 놔뒀을 때는 그 벌어지는 게 더 벌어져서 결론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나무가 수피를, 우리 줄기 껍데기 벗겨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큰 나무 저기 할 때 껍질 벗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놔뒀으면 이 나무는 아마 오래 죽었을 거예요. 근데 봄에 일찍 발견해 갖고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갈라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껍질이 새살이 돌아다니면서 살아났습니다. 준비해온 유황 있죠? 이런 데 쓰려고 갖고 온 겁니다. 여기를 그냥 놔두게 되면 나방들이 알을 까서 끝내는 또 이 나무를 죽게 만들 거예요. 그 나방들이 타고 들어가거든요. 요 벌레도 지금 여기가 습하니까 올라와서 알 깔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에 알을 못 가게 여기도 작년에 갈라졌던데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가 이렇게 작년 봄에 갈라져서 감아줬던데 이미 그때 여기까지 다 죽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새살이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새살이 살아나죠. 벌레들이 여기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가져온 유황 얘를 발라주면
여기에 벌레들이 알을 못 가니까 나무 스스로 이제 치유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이쪽은 그냥 놔두면 또 나무가 썩어 들어가요. 이렇게 발라주지 않으면 여기 지금 우리 나무에 니스 칠하듯이 발라놓는 거거든요. 그럼 나무가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진 않고 스스로 이제 피가 자라면서 카바를 하지만 이건 부위가 넓어서 카바는 못할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비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살들이 자라 나와서 나올 때 여기는 더 이상 이 나무 자체가 썩어 들어가지 못하게 가을쯤에 갖고 한 번 정도 더 발라주는 게 산초나무가 좀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는 나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뿌리가 정상적으로 좀 살아난다면 이 나무는 소생을 해서 올해는 열매가 별로 안 좋을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열매를 달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도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여기서 또 옆에서 발화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해피에 입은 나무들 관리하는 요령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제 벌레가 알 낳는 거는 좀 예방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나아질 거예요. 이 나무는 살 확률이 이제는 크고요. 저 옆에 있는 나무도 많이 부실하죠. 저런 나무들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산초나무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꼭 산초나무 근처에 왔을 때는 여기도 지금 푹푹 나오는 거예요. 항상 밟아주는 습관을 들이고요. 자, 지금 이 알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왔죠. 이 뭐냐면 뿌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분명히 두더지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 거예요. 여기를 파보면 손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이 밑에. 이 나무가 공기 중에 나 있는 줄 알고 이 뿌리에서 여기다가 싹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삼 느끼는 겁니다. 꼭 뿌리 근처를 밟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걸 그냥 놔두면 또 낼 거예요. 하하, 참 생명력이. 도토리가 싹을 냈네요. 참나무. 근데 여기 요거 1년만 놔줘도 우리 손가락 굵기 이상으로 자라기 때문에 뽑아내줘야 됩니다. 여기 이런 싹들은 뜯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죽었다 했을 경우엔 내버려 가지고 내년에 저 싹에다가 접을 붙여도 되는데 저 싹에 접을 붙였을 적엔 반드시 20mm 이상 되는 세워주는데 하나만 세우지 마시고요. 올해 정도는 하나만 세워줘도 되지만 내년 이후에는 꼭 삼각 형식으로 지주대를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마철이나 이 태풍 우리가 나무를 뿌리채 심은 나무 뿌리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버텨주는데요. 이렇게 중간에서 난 나무나 이런 데서 나온 가지를 살려갖고 접붙였을 때 여기에 있는 가지가 태풍에 쓰러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지대 세워줘야 되고 2년차 3년차 자랐을 경우에는 삼각 지주대를 안 세워주면 줄기가 이제 발달했을 때 바람을 못 이기고 요 부분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년차 4년차 되더라도 꼭 이렇게 중간에 접붙여 갖고 살린 나무는 지주대를 붙여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산초나무는 시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산초나무 같은 경우 일반 과수 같은 경우에는 요런 데다가 접을 붙여 갖고 갱신을 시키잖아요. 근데 산초나무는 이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접에서 나온 나무로 그 나무가 굵어졌을 때 그걸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아깝더라도 이런 나무가 이게 좀 재구실 못하겠다 싶으면 요 나무 근처에 여기 정도의 묘목을 하나 심어서
개를 키우고 얘를 아예 뿌리채 제거해 버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산초나무 동해 피해 입었을 때 조치 취하는 방법, 그리고 그 나무들이 봄이 됐을 때 지금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게 늦게 조치 취하게 되면 이렇게 벌러져 버린 상태에서는 사실은 좀, 근데 이 나무는 그래도 이쪽 뒤에 껍질이 잘 발달돼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아줬는데 올해는 재구실 못할 겁니다. 올 가을에 상황 보고 이 나무 옆에도 보식을 할지, 어차피 보식은 강원도는 가을에는 절대 못하거든요. 겨울에 다 얼어 죽기 때문에 봄에 보식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는 어차피 힘을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올가을에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초나무 동해 입은 나무들 조치를 취하는 걸 한번, 밑에서 나온 줄기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요 옆에 눈에서 트지 않게끔 바짝 잘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볼까요? 요것도 동해 입어서 갈라졌던, 이거는 요번 겨울에 갈라진 게 아니고 작년에 1년 전에 갈라져서 보온을 시켜 테이프로 묶어줘 가지고 살아난 그런 지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처가 거의 메꿔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자라주면은 고맙죠.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흔적이 작년에 도포제 발라줬던 거, 요쪽 부위에 도포제 발라줬던 게 지금 나무가 자라면서 갈라진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떴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한번 발라주는 게 더 좋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